네, 전해드린 대로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이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전 개발 성공 시 가져올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뭐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만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뭐 충분하죠. 만약에 예상대로 140억 배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명목상의 산유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유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에너지 관리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17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석유 매장량 세계에서 14번째 나라가 이제 카타르인데요. 이게 한 252억 배럴이거든요. 15위가 이제 129억. 배럴에 이제는 뭐 브라질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대로 140억 배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상 15위에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는 시추를 아직 안 해봤지만은 지금 예상대로라면 이제 가스와 석유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는 최대 한 29년 쓸 수 있고 석유는 4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중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석유가 4분의 1을 차지할 텐데 그렇게 따진다면 한 35억 배럴 나오거든요. 그럼 석유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27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가능성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시추해 볼 만한 이제 확률은 높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가치로 따져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이익을 줄지 이 점이 관심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게 정량적 결과와 그다음에 정성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정량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제적으로 이제는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뭐 2천조 원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부가 발표하기에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에서 몇 배, 한 5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을 본다 그러면 한 4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5배라고 그러면 한 2조 원이 2조가 넘어가는 거죠. 2천조 원. 2천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엄청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2000년 들어와서 가장 큰 유전이라고 보는 이제는 유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남미의 이제 가이아나 광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110억 배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40 배럴이면은 2000년 이후에 최대 해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제적 가치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게 이제 정량적 가치라 본다 그러면 이제 정성적 가치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98%의 에너지를 다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스가 나오고 물론 동해전에서 나왔지만은 지금은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천연가스 나오고 석유 나온다 그러면 정성적 가치로 본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가치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제적 이슈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신경 쓰는 게 유가가 어떻고 달러가 어떻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게 민감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원유 가격에 따라서 우리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가 달러에 계속적으로 흔들립니다. 뭐 원달러 환율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석유가 국제 가격에서 거래가 될 때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은 달러 패권에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역량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 확률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부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나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대통령도 언급을 했다시피 차분히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은 이 탐사식 방금도 언급했습니다. 탐사시추 성공 확률은 20%. 그러니까 하나에 1,000억씩 들어가니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 낮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성공 확률이 20%다. 그러면은 뭐 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20% 그랬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성공해서 나오는 그 부가가치 어떻게 평가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량적 결과, 정성적 결과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확률상은 적지만은 그래도 도전해볼 만하고 그다음에 유전을 하나 뜯는다 할 때 시도를 했을 때 5% 확률이 있으면 일단 시도는 합니다. 국제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20% 확률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저는 이번에 좀 주목했던 것이 아까 뭐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공을 뚫는데 보통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가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최소는 5개 뚫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1,000억 원 투자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가가치가 생성된다면 충분히 뭐 값어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예.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참 욕은 먹겠다. 네. 근데 방향성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 미래 세대에 대해서 뭐 훌륭한 자산을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아니 석유를 뜯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네. 가능성을 열어보고 시도를 한다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일단은 근데 좀 지켜봐야 할 거는 맞는 예. 것 같고요. 관건은 우리나라가 석유를 가스를 지금처럼 수입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채굴해서 쓰는 게 정말 더 나은지 이 여부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140억 배럴 뚫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렇죠. 일단 만약에 예상대로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 예. 우리가 그 1990년대 동해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이제 가스를 이제 뽑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동해 가스전이 매출액이 2조 한 6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투자액이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투자액 빼니까 그러면 순이익이 1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1조 4천억 원 뭐 어디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동해 가스전에서 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돈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의 몇 배예요? 300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값어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아무리 뭐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동해 가스전 사례를 보더라도 예. 충분히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출을 해서 나와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이 되면 그렇다면 이제 언제쯤 우리나라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바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안에 다양한 해외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시추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는 35년이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전이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5년에 본격적으로 뽑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시추에 대한 기술력도 우리가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예. 뽑는 기술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양 플랜트 기술이 이미 갖춰져 있고 세계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뽑는 기술까지도 시추의 기술까지도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 그러면 네. 오히려 그것도 수출할 수 있어요. 그 기술마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산유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확률 20%에 너무 매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20%에서 우리가 말하면 4천조 원의 값어치를 만약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유가 지금 에너지를 98%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예. 미래를 위해서 뭐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칭찬해줄 일이고 예. 그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뭐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바라는 건 그겁니다. 정말로 정부의 이제는 뭐 발표대로 140억 배럴의 정말로 그 원유와 가스가 나오기를 좀 희망해 보겠고 예. 그게 35년이 되면은 눈에 보일 수 있고 당장 내년도 말쯤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거예요. 내년 초에는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산유국이 될지 안 될지 향배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희망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시추해볼 가치는 있지만 우리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뚫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들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 모두 갖고 있을 겁니다. 국내 석유가스 업계에서는 이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석유 가스 관련 업체들은요 이제 예. 기대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 부분이 예.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수입하느라고 이제는 세금 내죠, 그다음에 네. 운송비 내죠. 운송비 안 들어가니까 보험료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시추가 된다 그러면 이런 예. 것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도 크고 주식시장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네. 난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 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예, 그렇죠. 실제적으로 봐도 정말 상한가를 쳤었죠, 요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그래서 향배를 이제 보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초면 뭐 시추가 시작이 돼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